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되겠고요. 오늘의 마감 시황 및 향후 일정들 체크해 볼게요.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로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 거고요. 항상 뭐 이 세 번째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어떤 종목군들도 종목군들이지만 패턴적인 부분에서 최근에 어떤 이제 급등이 나오는 어떤 패턴들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는요. 한 번씩들 다 영상 끝까지 좀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마감 시황 및 투자 전략 한번 보죠. 자, 오늘 코스피는 0.4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39% 상승했습니다. 양대 지수가 혼조 마감이 됐는데요. 사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거래소, 코스닥 모두 외인들 기관들이 순매수였는데 거래소는 하락했고 코스닥은 상승했어요. 좀 특이하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부분들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금융 투자의 최근의 어떤 매수인데요. 금융 투자가 요새 이제 매수 강도를 굉장히 키우고 있어요.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죠. 근데 금융 투자가 지금 매수 강도를 키우는 건 순수 배당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으려면 28일 18시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어떤 금융 투자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다만 28일 18시가 지난 29일부터는 이 부분에서 배당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매도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출회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 금융 투자의 수급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외국인들은 소폭 매수 흐름이었고 투신들은 매도, 연기금은 매도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색은 이거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수급인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금투의 어떤 매수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오늘 수급만큼 어떤 지수나 이런 부분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찌됐든 금융 투자의 매수에 있어서는 배당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29일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매도나 매물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금융 투자가 많이 사는 모습이죠. 근데 중요한 건 코스닥은 투신들도 샀고요. 연기금도 샀어요. 외국인들도 샀고. 거래소랑은 좀 다르죠. 거래소랑은 투신은 팔고 연기금은 팔았는데 이제 코스닥에서는 이제 투신과 연기금이 샀기 때문에 다소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한 어떤 흐름을 보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지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사실 뭐 시장의 주도주라고 볼 만한 게 없습니다. 오늘 업종별 동향을 봐도 뚜렷하게 강한 상승을 보인 업종이 없죠.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없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 지수 또한 전체적인 어떤 박스권에 gat혀 있어요. 박스권 안에 또 다른 이제 박스권에 있는 모습이고 그동안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승하면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었거든요.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 간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최근에 그 이격을 좀 좁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은 수렴과 확산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벌어지면 모이려고 하고 모이면 또 벌어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 구간에서 바닥을 좀 다지면서 이평선을 수렴하고 방향성을 다시 한번 더 재탐색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갖춰갈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 코스피는 2,900은 좀 지켜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만약에 무너뜨린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지수 자체가 꺾이는 거기 때문에 2,900짜리만큼은 어떻게든 좀 지켜내는 모습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올라갈 때 되면은 이전에 이 부분들이 다 매물이에요. 매물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저항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3,100포인트가 다음 좀 저항대가 될 것 같고요. 3,100포인트. 이전에 왜냐면은 보시다시피 이전에 지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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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받았는데 무너졌으니까 올라가면 이 구간에서는 좀 저항을 받겠죠. 그래서 3,100포인트가 다음 어떠한 저항대가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뭐 주가도 그렇고 방향성도 없고 그런데 28일 이후 28일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더 이제 이 3,100포인트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해요.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은
어떤 이제 향후의 주도주로서 반도체 업종이 주목받을 가능성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견해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금융 투자의 매수가 들어오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배당을 받으려고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9일부터는 금융 투자는 또 매도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향후에 3,100포인트를 갈 때는 반도체 업종이 주도적인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오늘 투자자별 동향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사들인 업종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을 외국인들은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FNF, 하이브, 한정기술 순으로 매수를 많이 했고요. 근데 뭐 매수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았어요. 반대로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기, LG전자 순으로는 전반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뭐 매도가 강했다 이런 것들보다는 좀 관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포지션은 전반적으로 좀 관망하는 이런 이제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금융 투자 쪽에서 사들인 거다. 금투. 얘네들이 거의 대부분 사들인 거다. 배당을 목적으로 사들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SK 이노베이션, 셀트리온 순으로 매수를 좀 하는 모습이었고, 순매도 부분에 있어서는 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뭐 이쪽에 매도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SK텔레콤, 하나금융지주, 삼성증권 순으로 매도가 좀 있었던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매도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뭐 나빴던 것도 반대로 크게 좋았던 것도 좀 없지 않나, 그냥 그저 그랬던 오늘 시장의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삼성전자만큼은 외국인들이 꾸준히 담아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도주로서의 어떤 반도체 업종들 또는 종목군들이 전반적인 어떤 상승 흐름들을 주도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은 3,400만 주 정도를 사들였고 개인들만 매도를 좀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향후 이 반도체 업종이 주도주의 어떤 성향으로서 시장 상승을 좀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 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도체 종목들하고 소재, 부품 이런 쪽을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익 IPS나 이런 것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원익 IPS나 이런 것들,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한번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또 주도주로 올라서게 된다면 함께 또 따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한양 ENG나 이런 것들도 지켜보시면 좋아요. 바닥에서 이제 하락 마무리를 좀 하고,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준다면 다시 한번 더 또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우주항공 테마로도 엮여 있어가지고요. 내년에 뭐 누리호 발사, 2차 발사도 있고, 최근에 어떤 대선 주자들의 우주항공 테마나 이런 부분들 하나의 공약으로서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솔브레인이나 이런 쪽도 솔브레인이죠. 이런 쪽도 한번 계속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시그네틱스나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아직 좀 안 올라가 있는 어떤 이제 반도체 장비나 소재, 부품 이런 쪽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뭐가 있었냐면은요, 오늘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는 이 경구용 치료제였던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식약처에서 오늘 이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죠.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긴급 사용 승인 결정이 있는 날인데, 긴급 사용 승인이 됐네요. 사용 승인이 됐고,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인 오늘 이제 KPX 생명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제일약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제약이나 이런 것들도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좀 상승 흐름들을 보였던 어떤 이제 부분들에 있어서는
고속도로 지하화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는데요. 특수건설이나 이런 것들도 오늘 한번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대선 어떠한 하나의 공약 관련주로서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고속철도나 고속도로나 이런 것들을 지하화해서 택지나 상업시설을 확보한다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였는데, 이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이 이화공영, 이런 종목들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3호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오늘 특징주였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 좀 강세를 보였어요. 현대차가 이제 CES에서 로보틱스 비전을 선보인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 전에는 뭐 또 삼성, 이제는 또 현대차까지도 이렇게 대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출사표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의한 어떤 로봇주들의 강세가 오늘도 두드러지는 양상이었습니다. 로보티즈나 뭐 로보로보 뭐 이런 종목들 강한 어떤 상승 흐름들을 보였고요. 퍼스텍이라는 종목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전반적으로 사실 요새 이제 개별 종목 단위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잡기가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즉 개별주에서 업종으로 보면 반도체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별주에서는 솔직히 어떤 종목이 튈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주도 테마가 없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패턴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 요새 이제 올라오는 어떤 종목들의 패턴이, 오늘 뭐 특수건설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일단은 쌍바닥 찍은 종목을 우리가 좀 주목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고점 대비 한 30% 이상 빠진 종목 가운데,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진 종목 가운데 쌍바닥을 찍고 21선의 지지를 받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쌍낙지 패턴을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쌍바닥, 이렇게 원바닥 찍고 들고 눌렀다가 쌍바닥 찍는 종목 중에서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진 거, 낙폭 과대 종목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21선 위로 안착한 종목들, 21선의 지지를 받는 종목들을 보자. 그래서 쌍낙지 패턴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종목들이 요새 이제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많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 개별주들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튀어오를지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코콤이나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의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뭐 이런 스마트홈 구축 소식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도 이제 쌍바닥 찍고 되돌려서 급등을 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코콤이나 이런 것들도 쌍바닥 찍고 되돌려서 급등, 코맥스 이런 종목들도 뭐 쌍바닥 찍고 되돌려서 급등, 이런 이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이 사실 어디서 올라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요새 이제 올라오는 어떤 개별주들의 특징은 이전 저점을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쌍바닥 찍어주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한 번씩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종근당바이오나 이런 것들도 갑자기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이쪽도 쌍바닥 찍고 이전 저점 깨지지 않는 가운데 슈팅을 한번 주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사실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뭐 중구난방이에요. 요새 뜬금포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뜬금없이 올라오는 종목들, 급등 나온 거 왜 올라오는지 모르는 것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패턴적으로 보면 쌍바닥 찍고 21선 지지받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개 찾아봤는데, 아직 안 올라온 것 중에서는 이런 재룡산업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급등 이후에 쭉 빠지고 쌍바닥 찍고 있죠. 21선 위로 올라갔죠. 쌍낙지 패턴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올라오는 경우가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의 종목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어떤 신흥 SEC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고점 대비 30% 이상 빠졌고 쌍바닥 찍고 21선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한번 갑자기 좀 뜬금없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코인테크라는 종목도 쭉 빠지고 쌍바닥 찍고 되돌림 반등,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쌍낙지 패턴, 어떤 이제 업종을 집중적으로 또 봐야 된다. 이것보다는 종목별로 쌍바닥, 21선 지지, 낙폭 과대 종목들, 이런 것들에서의 어떤 반전 포인트는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업종이 뭐다 이런 것보다는 종목별로 어떤 패턴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개별주 단위에서는 좀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가능성이 높은 어떤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업종은 반도체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반도체를 압도할 만한 어떤 주도주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 업종은 반도체를 보고 개별 종목은 패턴 단위로 접근을 하자.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지지, 요거만 기억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종목들에서 반등을 좀 기대하는 어떤 그런 전략들이 지금은 좀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본 바로는 재룡산업이나 이런 것들 정말 이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겠고 개별주 단위인데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지지니까 이러다 한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신흥 SEC는 2차 전지 어떤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뭐 한 번씩 공부해 보시고 쌍바닥 찍고 21선 올려놨으니까 좀 더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붙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턴적으로 좀 접근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고요. 오늘 이제 내일 있는 어떤 증시의 주요 일정들 한번 요약해 봤어요. 내일 이제 CJ 대한통운이 무기한 총파업 돌입 예정이에요. 그럼 뭘 봐야 될까요? 뭐 파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파업에 들어간다면 그렇죠. 물류 관련주들을 봐야 돼요. 뭐 동방, KCTC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미리미리 좀 체크해보고 물류 관련주들, 택배 관련주들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요새 이제 이런 이슈가 만약에 부각이 된다, 파업에 들어간다, 그럼 또 그날은 물류주가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패턴적으로 혹시 물류 관련주 중에서 패턴이나 이런 것들 쌍바닥 21선 지지 낙폭과대되어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런 종목에서의 어떤 반등 포인트를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좀 더 효과적인 어떤 투자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거 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통위 의사록 뭐 나온다는데 뭐 이 부분들 좀 체크해서 보시고 12월 소비자 동향 조사입니다. 그래서 뭐 일정에서 봤을 때는 뭐 이 부분들에서 어떤 택배나 물류 관련주들이 한번 내일 이슈가 될 가능성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지수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요소라서 뭐 나머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주요 어떤 이제 종목별 추가 상장이나 이런 이제 유상증자에 따른 추가 상장 물량 상장되는 것들 일정들 잘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10월 주택 가격 지수하고 S&P 코로직 뭐 CS 주택 가격 지수 뭐 이런 것들 발표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네요. 10월 주택가격 지수가 어떻게 또 마무리가 됐는지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12월 28일 주요 증시 일정까지 미리 좀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마감 시황 및 향후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